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 채널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할, 어쩌면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뒤흔들지도 모를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잠시 쉬어가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과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여러분의 밤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그럼 이제 그날 밤 제가 감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을 흔드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것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전 남편의 목소리였죠. 하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고 위태로운 떨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 지금 내 집 앞이야. 그 한마디는 제 심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우린 이미 남남이 된 지 오래였고 서로의 일상에 간섭할 이유도 명분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한밤중에 왜 이렇게 절박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찾아온 것일까요? 저는 늦은 밤 잠 못 이루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마음을 어지럽혔고 뒤척이는 시간만이 흘러갔죠.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하며 울렸고 화면에 그의 이름 석자가 떠오르는 순간 저는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술에 절어 변형된 그의 목소리는 저를 억지로 과거의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듯 했습니다. 나 지금 너희 집 앞이야. 비가 와. 그냥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미안. 짧고 간절한 말 뒤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말없이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정말 비가 내리고 있었고 희미한 복도 불빛 아래로 낯익은 사람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와 이혼한 지 벌써 3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몇 번의 형식적인 문자 외에는 거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술에 취해 다시 제 삶 속으로 비집고 들어오려는 듯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슬리퍼를 질질 끌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면서도 속으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을 되묻고 또 되물었죠. 이 문을 여는 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이 사람이 다시 내 삶에 발을 들이는 것이 과연 괜찮을까? 문이 마침내 열렸고 그는 그곳에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빗물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고 값비싼 코트는 눅눅하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충혈된 눈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애써 억지 미소를 지으려 애썼죠. 그냥 얼굴만 볼게. 그리고 바로 갈게.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저를 현혹하려는 수단이었을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세워두었던 모든 경계가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현관문을 닫자 빗소리가 다시 빗발치듯 들려왔고 그의 축축한 발자국이 제 깨끗한 복도를 더럽히는 소리가 묘하게도 익숙하고 친밀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가 한 번도 제 곁을 떠난 적 없는 사람처럼 말이죠. 차라도 한 잔 줄까? 제가 먼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거실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향하며 깊은 심호흡을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고 마음속엔 온갖 감정이 거대한 폭풍처럼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차를 내오자 그는 잔을 받아들고 조용히 향기를 맡았습니다.
이 냄새 여전하네. 예전에도 네가 늘 이 차만 끓여줬잖아. 그 말에 저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차를 마셨고 거실에는 우리 둘만의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말없이 제 얼굴을 오랫동안 마치 탐색하듯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애써 피했지만 그의 눈빛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저를 꿰뚫는 듯 했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슬픔과 깊은 후회, 사무치는 그리움, 그리고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가득 담겨 있었죠. 가끔은 네가 너무 그리워.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다시 한번 산산조각 나는 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기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그날, 그가 마지막으로 제 등을 쓰다듬던 그 밤, 그리고 지금 다시 그가 제 거실에 앉아있는 이 순간까지 제 안에 응어리져 있던 모든 분노는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그를 향한 애증만이 끈질기게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담요를 건넸고 그는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있어도 돼? 그 손길, 그 목소리, 그 거리.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해서 동시에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그와 다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사랑이 완전히 끝났다고 믿었던 그 사람과 그 감정의 맨 끝에서 무언가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저는 거실 반대편에 앉아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마치 얼어붙은 듯 멈춰선 듯 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창밖에서 쉼없이 내리고 있었고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우리는 그저 서로의 존재를, 그 미묘한 공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가끔 네가 날 안아주던 그 감촉이 그리워. 그 말은 저를 마치 깊고 어두운 구덩이로 밀어넣는 듯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고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 그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저를 가만히 너무나 깊게 쳐다봤고 저는 숨을 고르며 담요를 그의 어깨에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손이 제 손등을 살짝 잡았습니다. 지금 그냥 잠깐만 곁에 있어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옆자리에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침묵은 더욱더 깊어졌고 그 짙은 침묵 속에서 저는 제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천이 느껴졌고 잊었다고 생각했던 옛 기억들이 파도처럼 거세게 밀려왔습니다. 그의 손길, 그의 채취, 그가 잠드는 습관, 심지어 우리가 마지막으로 싸웠던 날의 서늘한 표정까지 모든 기억들이 동시에 떠올랐고 그 기억들 속에서 저는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를 미워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미워하는 척하며 그리워하고 있었던 걸까?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널 얼마나 후회했는지 너는 모르지. 저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대답도 이 비현실적인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그 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게 기대며 이마를 제 어깨에 살짝 기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를 단호히 밀쳐내야 한다는 이성의 차가운 목소리와 그를 품에 안아주고 싶다는 감정의 거대한 소용돌이 사이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 또한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가 제 뺨에 닿았고 그의 따뜻한 숨결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고 아주 짧은 찰나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격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조심스러웠고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마치 서로가 허락을 구하듯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왔죠. 그 키스는 과거의 우리를 소환하는 위험한 열쇠였고 동시에 금기를 깨는 아슬아슬한 문턱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입술에 응했고 제 손이 그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부부였고 다시 연인이었고 다시 서로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안았고 저는 그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숨결, 그의 천, 떨리는 손끝,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해서 동시에 너무 위험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말없이 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과 서로의 감촉만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와 다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정확히 3년 만에 이혼 후 처음이자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죄책감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우리의 피부, 우리의 눈물, 우리의 속삭임. 그리고 그날 밤 내리던 비가 모든 것을 덮고 있었죠. 그가 제 이름을 속삭였을 때 저는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슬퍼서였는지, 행복해서였는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길 바라는 간절함 때문이었는지. 그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길을 건넜습니다.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거짓말처럼 멈췄고 거실에는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옆에 누운 그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요하게, 아주 조용하게 말이죠. 그의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서 바라보는 것도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평온한 숨결, 다소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어제의 여운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어깨. 그 순간 저는 현실감을 잃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렇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건 제가 한 번쯤 상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아무런 준비 없이 마주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이불을 조심스럽게 들추고 조용히 침대를 빠져나왔습니다. 거실로 나와 물을 한 잔 마시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어젯밤에 일어난 일일까? 내가 정말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인 걸까? 현관 옆 거울을 지나가다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고 표정은 마치 가면을 쓴 듯 무표정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엄청난 감정의 소용돌이가 치고 있었습니다. 후회, 혼란, 알 수 없는 설렘,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까지. 그가 잠에서 깨어난 건 제가 커피를 끓이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옆에 와서 앉았고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부엌, 2개의 머그잔, 그리고 우리. 너무나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이었지만 그 안에 감춰진 복잡한 감정들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짧고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 그냥 너를 보고 싶었고
너무 그리웠고 그는 말을 멈췄고 저도 말없이 커피를 입에 댔습니다. 쓴맛이 입 안가득 퍼졌고 어젯밤의 감촉이 다시 제 몸을 소름 돋게 감싸왔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그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알게 되겠지.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래. 그 웃음에는 체념과 포기가 섞여 있었지만 어쩌면 작은 기대도 함께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앉아 지난 3년을 마치 되짚는 듯한 기분으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야지. 오래 머무를 자리는 아니니까. 그 말이 어딘가 모르게 슬프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그의 집이 아니었고 어제의 밤은 현실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예외였으니까요. 현관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는 신발을 신으려다 말고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이 한번 제 손을 스치고 지나갔고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흔들릴 뻔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그는 떠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어제의 밤은 우리 둘만의 은밀한 비밀이자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말아야 할 이야기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문 너머의 공기조차 다시는 어제와 같지 않을 거라는 것을 쓰리게 느끼면서 말입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을 살았습니다. 평소처럼 일어나고 커피를 마시고 회사에 가고 저녁에는 조용히 책을 읽었죠.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는 분명히 아주 확실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를 감춘 사람의 표정이었죠. 그건 깊은 후회일 수도 있었고 잊히지 않는 여운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알 수 없는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가족에게도 그저 속으로만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그날 밤 내가 선택한 건 정말 옳았을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답하는 데에도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건 옳지도 그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일어나버린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이었을 뿐이죠. 하지만 그날 밤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흔적은 여전히 제 방 안에, 제 기억 속에 끈질기게 남아있었고 제 몸은 그 모든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베개에 남은 미세한 향기, 거울 앞에서 스쳐간 그의 시선, 무심코 침대에 앉았을 때의 그 기묘한 느낌조차도 모든 것이 그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그는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연락도 없이 마치 예고 없는 폭풍처럼 갑자기 현관 벨을 눌렀죠. 저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곳에 서 있었고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네가 갖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가 건넨 봉투 속에는 오래전 우리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할 때 저는 그것들을 그에게 넘겼었는데 이제 와서 왜? 갑자기 왜 이걸? 저는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 우리가 뭘 놓쳤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엔 여전히 흔들림이 감지되었습니다. 네오랑 그 밤을 보낸 게 그냥 술기운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여전히 널 원하고 있었던 걸까?
그 말은 저를 다시 한번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그저 봉투를 들고 뒤돌아섰고 그에게 들어오라고도 가지 말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그곳에 서 있었고 조용히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이야기할 수 있을까? 침대 없이, 아무런 감촉 없이,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그 말은 제 마음을 격렬하게 흔들었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건 사실 그의 감정이 아니라 제 안에 숨겨진 감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를 아직도 어쩌면 더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더 무서웠던 것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거실 소파에 앉았고 그 어떤 신체 접촉도 없이 오직 대화로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혼 이후 처음으로 우리는 진정한 이별의 이유에 대해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오해했는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는지, 얼마나 비겁하게 서로를 피하려고만 했는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 채 우리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고 커튼 밖은 어느새 어두운 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끝에서 그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네가 편해. 하지만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그날 밤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감촉도 없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정말 서로의 마음을 마주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그를 사랑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그 어떤 격렬한 밤보다 더 저를 떨리게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그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우리 집이 아니라 번화한 거리에서였습니다. 정확히는 한 카페 앞이었죠. 저는 친구와 점심 약속이 있었고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고 저는 반사적으로 멈춰 섰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친구려니 했죠. 하지만 그 여자와의 거리, 그들 사이의 눈빛, 그리고 편안한 웃음, 그건 단순한 친구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살짝 잡고 있었고 그는 그 손을 전혀 놓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두 다리가 굳어버렸고 시간은 마치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지난 밤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가 제 집을 찾아와 울먹이던 얼굴, 제 손을 잡고 속삭이던 말들, 침대 위에서의 미세한 떨림, 그리고 며칠 전 사람 대 사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하자던 그 눈빛까지 모든 것이 일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사람과 새로운 시작을, 어쩌면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에게 돌아왔던 것이죠. 그날 밤 그는 정말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그 순간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일회성 선택이었을까요? 저는 카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찍이 돌아섰고 냉정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지만 제 안은 마치 한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조용했지만 저를 아프게 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고 다시 걸려온 전화도 무시했습니다. 그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지금 혹시 바쁘니? 이야기하고 싶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누구와 있었는지를 봤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밤, 제가 안겨주었던 위로도, 나누었던 천도, 이젠 모두 무의미해졌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단단히 약속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를 제 삶에 단 한 발짝도 들이지 않겠다고. 아무리 흔들려도, 아무리 외로워도, 저는 그를 믿었던 제 마음을 용서할 수 없었고, 그를 용서하는 것도, 아니, 오히려 이런 상황을 만든 저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진심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가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했고, 지나간 것을 마치 진심처럼 능숙하게 연기해야 했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사랑으로 착각한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 외로움에 또다시 속아 넘어간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눈을 감았던 그 밤, 그가 말없이 안아주었던 그 순간, 그는 이미 저를 떠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그 길이 너무 외로워서 잠시 저를 다시 찾았던 것뿐이라는 잔인한 진실을요. 그날 이후 저는 그의 연락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제게 무슨 말을 하든 이제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은 이미 거짓말처럼 느껴졌고 아무리 진심이라 해도 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만 남을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계속해서 어지러웠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고 그를 직접 만나 따지고 싶었고 눈앞에서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에게 화를 내지 않았죠. 어쩌면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계속해서 끈질기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네가 오해한 것 같아. 나 그 여자랑 그런 사이 아니야. 그날은 그냥 회사 미팅이었어. 잠깐 손을 잡은 건 설명할 수 있어.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네 앞에서 솔직하게 다 말할게. 저는 그의 문자를 계속해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의 친필로 쓰인 봉투를 여는 것조차 망설여졌지만 결국 저는 읽고 말았습니다. 편지엔 그날 카페에서 있었던 일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새로운 팀장이고 단지 위로가 필요했던 동료일 뿐이라고. 그는 그녀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저를 후회하고 있다고. 제가 오해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설명할 기회를 놓친 거라고 변명했죠. 저는 편지를 접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너무 성급했을까? 아니면 그가 또 다른 교묘한 거짓을 하고 있는 걸까? 그의 목소리가, 그날 밤 제 등에 닿았던 손이, 이불 속에서 떨리던 숨결이, 그리고 아침에 아무 말 없이 떠났던 그의 뒷모습이 모두 제 머릿속을 격렬하게 헤집고 있었습니다. 저는 극심하게 혼란스러웠고 무엇이 진실인지 더는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다시 믿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끝내야 할지 마음은 아직도 어딘가에 그를 붙잡고 싶어 했지만 이성은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너는 또다시 깊은 상처를 받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밤 다시 문이 울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문 앞에 섰고 초인종 소리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문고리에 걸린 작은 봉투 하나. 그 속에는 우리가 함께 갔던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이 담긴 엽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그때 너의 웃음이 내 삶의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어. 지금도 그 웃음을 잊지 못해. 저는 그 엽서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그 글자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그를 미워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시간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 사랑은 이제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아무리 애써 붙잡으려 해도 그건 그저 과거 속에 남은 따뜻한 온기일 뿐이라는 것을요. 며칠이 또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지만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출근길에 지나던 골목, 카페 창가에 앉아있던 다정한 부부, 지하철에서 마주친 연인의 행복한 웃음까지. 모든 장면이 저를 다시 그에게로, 과거로 데려가는 듯 했습니다. 마치 제 감정은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고 저만 억지로 앞으로 끌려가는 기분이었죠. 그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엽서 이후로 아무 말도,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때로는 그의 애매한 연락보다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나를 포기한 걸까? 아니면 내가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와 같은 감정을 겪고 있는 걸까? 하루는 우연히 그의 SNS를 열어봤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진들을 올리고 있었고 거기엔 놀랍게도 혼자 있는 모습들만 가득했습니다. 드넓은 바다 앞에 홀로 선 그의 뒷모습, 조용한 골목을 걷는 쓸쓸한 뒷모습, 책상 위에 놓인 커피잔. 누구와 함께 있는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사진 속 그는 너무나도 외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말없이 애타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제 옆에 있었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손은 굳게 맞잡고 있었고 그 온기는 너무나 생생하고 선명했습니다. 깨어났을 때 저는 그 온기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불 속엔 아무것도 없었고 남아있는 건 가슴속 시린 허전함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조금씩 결심했습니다. 그를 잊는 연습, 그의 부재에 익숙해지는 연습, 그리고 나 혼자서도 충분히 괜찮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연습. 처음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의 문자, 알림 소리를 애타게 기다리기도 했고 혹시 집 앞에 그가 서 있을까 하는 생각에 커튼을 들춰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런 순간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움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저를 무너지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을 열었을 때 또 한 장의 엽서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엔 아무런 글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얀 눈이 소복이 내린 작은 마을 풍경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엽서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 사이의 마지막 인사였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에 조용히 들렀다가 아무 소리 없이 지나가는 계절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요. 짧고 아프고 그러나 분명히 따뜻했던. 계절이 바뀌고 앙상했던 나무엔 다시 푸른 잎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었고 그 거실에서 매일 아침 커피를 마셨습니다. 예전엔 그와 함께 앉았던 자리였지만 이제는 온전히 저만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공간이 더 이상 슬프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집을 정리하다가 책장 속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엔 우리가 함께했던 여행 사진들, 생일 카드, 그리고 서로에게 썼던 수많은 메모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상자를 꺼내어 거실 바닥에 앉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거기엔 해맑게 웃고 있는 우리의 얼굴이 있었고 함께 보낸 아름다운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가 썼던 짧은 글귀였습니다. 너랑 함께라서 매일이 설레는 날이었어.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가 얼마나 순수했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서로를 사랑했는지를 이제는 진심으로 알 것 같았거든요. 그와의 일은 저에게 깊은 상처였지만 동시에 더 큰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를 통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또 그 사랑을 미련 없이 내려놓는 법도 배웠습니다. 사랑은 꼭 영원해야만 진짜인 게 아니라는 것을, 잠시 스쳐간 마음도 충분히 깊고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그를 찾지 않았고 그의 소식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순간에 머물다 갔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저는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술에 취한 그의 목소리, 젖은 코트, 불안하게 떨리던 손, 그리고 조용했던 그 새벽의 숨결. 그 모든 게 너무나 선명해서 마치 어제 일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저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저 제 삶에 아름답게 새겨진 한 페이지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아름답지만 다시는 펼치지 않을 페이지로 말이죠. 그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이 있다면 아마 이 말일 것입니다. 너와의 기억은 때로는 아팠지만 진심으로 고마웠어. 그리고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아도 돼. 그건 우리 둘 다를 위한 가장 현명한 일이니까. 어떤 진실은 가슴속에 영원히 묻어두는 게 좋다. 아프더라도 가장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날 이후로 저는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했던 기억, 그리고 그 사랑이 끝났을 때의 지독한 아픔까지 모두 다 조용히 제 안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거짓 없이 진심으로 사랑해도 서로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엇갈리는 마음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아프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타이밍이고 믿음이며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을,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비로소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죠. 저는 여전히 혼자지만 이젠 외롭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릴 때마다 이제는 가슴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질 뿐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채로, 감히 말하지 못할 진실로 남겨진 채. 그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비밀이고 저에게는 하나의 짧고 강렬한 계절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 이야기를 다 들었다면 부디 마음 어딘가가 조금은 따뜻해졌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란 그런 거니까요. 비록 끝나더라도 어느 날 밤 누군가의 기억 속을 은은히 비춰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그리고 만약 지금도 깨어 있다면 고마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줘서. 이제는 눈을 감고 이 이야기를 조용히 멀리 떠나보내주세요.